이정권 대표님 그리고 기안팔사가 이슈가 됐던 스토리에 대해서 아트리티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안84가 솔비에게 그림 왜 그리냐고 전공자들이 싫어한다고 했다던 막말. 자극적인 제목만 봤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결론은 그림은 어릴 때도 손에 뭔가 쥐어지면 본능처럼 그리게 되는 건데 그림을 못 그리고 잘 그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컬렉터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를 별로야. 그림 못 그려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듣는 사람이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들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트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종 준비부터 미대 입시까지 맞기까지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에게 그림을 못 그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비 역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습작을 거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시 과정이니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림 못 그린다, 잘 그린다 평가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사실은 좋겠죠. 솔비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현재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9월 4일까지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솔비 계속 미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림만 그리는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림만 그리다 보니 그리면서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유튜브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기안84 나 혼자 산다에서 왕따 당한 설부터 시작해서 솔비의 소속사 대표님인 이정권 대표님이 기안84를 겨냥해 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의 글이 이슈가 돼서 경솔했다고 공식 사과글을 발표하기도 했었네요. 이 모든 사건을 그동안은 모르고 그림만 그리고 전시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었는데 아마 저같이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기안84 왕따설부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을 연재한 웹툰이 끝나는 것을 기념해 준비한 여행에 코로나를 이유로 기안84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불참하고 전현무 아나운서만 참여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연예오락학 프로그램이 이슈화되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재미 요소가 조미료처럼 가미되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으니 왕따설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게 있을 듯하고요. 왕따설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진 방송용 모습이 아닌 인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만 짚고 넘어갑니다. 이정권 대표는 솔비의 소속사 대표님입니다. 가나 이호재 회장님의 가족인가 봐요. 미술업계 25년 정도 몸을 담았고 5년 동안 솔비와 함께 회사를 이끌며 대중문화예술계에도 몸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처와 아픔을 미술로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작업에 열중하는 솔비를 보며 자신 또한 진심으로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권 대표는 하지만 5년을 함께하며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그의 작가로서의 행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미술계의 사람들과 동료들을 봤다면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예술과 예술가란 무엇인지 또한 미술은 전공자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혼자 가슴앓이하고 또다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솔비의 모습이 가여웠다고 전했습니다. 예술은 어릴 때 크레파스를 잡으면 손이 움직여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는 본능이라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전시기회 하나 만들기 어려운 전공자들이 보기에 연예인들이 어쩌면 쉽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대표는 특히 녹화 도중에 순수미술 전공자들이 솔비를 싫어한다는 얘기에 솔비가 울었다는데 마음이 동했다던데요.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미술 전공자들이 많다 보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항상 나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10%면 좋아하는 사람은 20%, 관심 없는 사람은 7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찰스장 작가님이 솔비 인사시켜 주셔서 한 번 인사했었는데요. 가나 아틀리에 앞에서 작업하면서 가나 레지던시 작가님들과 소통하고 작가님들께 정말 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레지던시 소속 작가님들도 친해지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이 역시 한 분 작가님께 들은 내용이라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하는 얘기겠죠. 전시 일정이 바쁜, 그림 그리느라 바쁜 작가님들은 다들 자신의 그림을 보느라 바쁜데 누군가 연예인 작가 싫어할 시간이나 그럴 틈이 아마 없을걸요? 누가 영국에서 전시하더라, 누군가는 경매에서 39,000원짜리 아트 상품이 50만원 호가하더라가 관심이지, 솔비가 어디서 전시를 했는지 아트페어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퍼포먼스 했다는 얘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다만 연예인이라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고 더 많이 주목받게끔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작가님은 그런 모양새가 싫어서 누군가 솔비의 그림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그 그림 자신은 별 생각은 없지만 별로 안 좋다고 폄하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솔직히 샘났었다고요. 이 역시 질투심까지 가질 여유가 없는 작가님들이 더 많을 테니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에서 봤을 때 저는 솔비 나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방송 쪽에서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방송 대기실에서는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긴장돼서 얼굴이 굳어있는 경우가 완전히 노련한 방송인이 아니면 많아서요. 대기실에서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저는 연예인 작가도 그림을 계속 컬렉팅해왔던 이광기 선배님이나 그림 경력만 20년이 넘는 미술 전공 연예인 작가님들과 같이 활동을 해와서 지난 아트지인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 다른 것들도 찾아보시면 미술과 금방 친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림의 수준을 놓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시장에 있을 때 전공하고 화가로 활동하면서 스타 작가들인 것으로 알았지 이 남궁옥분이 연예인 남궁옥분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드라마도 잘 못 보는 작가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봐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사실은 솔비가 가수였는지 배우였는지 잘 모르는 찾아봐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혹시 어떤 노래 불렀는지 어떤 작품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부끄럽지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건 자유죠. 질투심에서 나오는 못난 마음은 고이 접어두고 일기장에나 써놓을 이야기입니다. 질투심에 욕할 시간에 그림 그릴 구상하고 전시 계획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는 먼저 유명해지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대신 유명해져서 얻는 구설에는 의연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기본기와 실력을 쌓고 그림을 좋아하며 작가 활동을 하고 작품 발표를 하는 것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니 묵묵히 스토리를 쌓아가다 보면 나오는 작품이 있겠죠.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을 필요 이제는 없다고 봤을 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도 그리면 되고 무시를 받는 것 같아도 그림으로 위로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림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트지인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